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클린, 나쁜 감정은 씻어내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마음혁명, 구산하기 류순 지음, 유두진 옮김,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저는 이분의 책을 예전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란 책을 읽었는데 늘 마음에 관한, 마음 수행에 관한 책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책도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 청소법에 관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마음을 클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은이 구산하기 류순 1969년 나라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16세에 집을 나와 도쿄로 상경했다. 독학으로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고 도쿄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PHP 종합연구소 정체 싱크탱크에서 근무했다.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쟁사회를 경험한 저자는 속세의 허무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인도에서 출가했다. 현재 생활불교연구회 고도 노사토를 운영 중인 저자는 출가 이후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을 개선하는 마음 수련법으로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움직임을 가미한 참선 운동법, 독자적인 활동과 재미있는 법문이 호평을 얻어 기업, 학교, 지자체에서 끊임없는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마음이라는 배에서 물을 퍼내라. 그러면 배는 경쾌하게 나아갈 것이다. 도를 따르는 자에 관하여 법구경 시작하며 마음도 몸처럼 주기적인 디톡스가 필요하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음을 씻는다는 표현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불교 세계에서는 예로부터 생활의 기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울적하고 무겁게 하는 얼룩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 일체의 결핍감으로부터 마음을 해방하는 거, 하루하루가 상쾌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될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마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후련해진 마음의 경지,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에 가까워지도록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더욱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내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차례 1장 쓸데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고 2장 마음의 얼룩을 깨끗이 닦아내면서 3장 온전한 나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 4장 무너진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되고 5장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생각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대로 풀리는 법이 없지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미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 초조함, 불안,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열등감, 머릿속에서 어른거리는 잡념 같은 것을 떠안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얼룩을 씻어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단 멈춘다. 2. 이미 생겨나 있는 마음의 얼룩을 씻어낸다. 3. 씻어낸 마음 위에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한다.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어느 시점에서 쓸데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방안이 그 흐름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즐겁지 않겠지요. 재투성이가 되어 공기도 쾌적하지 않을 테고 얼룩진 창으로 바깥 경치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자극에 선동되어 무방비로 반응하고 어느샌가 집착해 마음이 쓸데없는 감정과 사고로 가득 찬다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얼룩진 마음으로는 기나긴 인생을 살아간들 성과도 행복도 깨달음도 얻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 봅시다. 계속 타오르는 마음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에서 투명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쾌함과 삶을 긍정하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그런 삶으로 방향키를 크게 꺾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의 흔들림은 멈춘다. 마음의 움직임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라벨링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 나는 지금 걷고 있다라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한다라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 마음 멈춰보기.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삼아 5분 동안 나는 뭐뭐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 반응에서 시작된다. 탐욕, 욕구,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다. 분노, 불쾌한 느끼는 상태, 화가 치솟고 있다는 자각하는 거. 망상,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라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괴로움의 99%는 망상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저 이해한다. 한마디로 반응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면 망상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따라서 사티를 계속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티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장가지와 씨든 잎을 뭉텅뭉텅 쳐내리는 예리한 날붙이와 같습니다. 진지하게 임한다면 과거에 입힌 마음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의 버릇도 모조리 잘라내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발바닥의 감각을 주시하고 체중을 제대로 싣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바깥으로 나가 대지를 느끼고 가끔은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보세요. 계절의 변화도 바람의 냄새도 태양의 눈부심도 의식을 사용해 받아들인다면 막디 맑은 마음을 향해 가는 길로 손짓해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를 빠져나오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마음의 안과 밖 사이에 확실한 선을 긋는다. 온종일 누출된 현대인의 삶, 마음의 새어나옴이란 반응할 필요가 없는 바깥일에 무심코 반응해버리고 마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새어나옴, 즉 의식의 누출입니다. 마음을 누출시키지 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반응이란 말은 사실 불교 용어인 유르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과 망상 영역을 구별한다. 우리는 망상을 바깥 세계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깥 세계가 움직였을 때 자신의 망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준을 세워 자신을 지킨다. 휘둘리지 않기 위한 전제입니다. 자신의 영역에 머물고 마음을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자신을 확실히 지키는 것, 그런 다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주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몸의 감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반응하지 않고 이해한다라는 마주하기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영역을 구분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 시간, 이로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행동이란 자기 몸을 사용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뜻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중 가치 있는 시간은 더욱 적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둡시다. 가치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는 관계를 구분한다. 만약 이로움이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많은 자극에 마음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좋은 관계의 조건은 진실하면서도 이로운 것. 만약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 괴로움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되도록 내게 당신의 힘든 상황이 전해져요.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주세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자신의 영역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면 독과 약 둘 다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나만의 영역에 머물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역시 동요한 일은 생기고 마는 법이지요.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마음에 동요시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다른 하나는 주위 환경, 나머지 하나는 바라지 않던 일입니다. 타인과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요령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쳇바퀴 같은 후회에서 빠져나오는 법. 후회, 분노, 망상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해합시다. 분노가 있다, 망상이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후회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없애는 기본이 있다는 거, 이해하는 거, 즉 사티를 작동시키는 것이지요. 상상해 보세요. 분노와 망상에 틀여박혀 있는 것과 과거를 말끔히 날려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내는 거, 어느 쪽이 기분이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후회로부터 깨끗하게 졸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거라는 이름의 망상을 버릴 것입니다. 분노를 씻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라고 결의해 보도록 합시다. 관계의 중심에 나를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잘 이해한 다음 상대방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력을 뛰어넘는 법.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은 첫 번째, 마음의 반응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망상 그리고 인정욕구가 만들어내는 많이 매일매일 고뇌를 만들어내어 반응의 정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거기엔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말에 상처 입었다는 것 같은 경우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반응한 것이지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고통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불쾌한 것입니다. 이유가 보이지 않는 고뇌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게끔 마음속에서 작동되는 힘입니다. 업의 특징은 1. 금방 똑같은 반응을 하고 만다. 2. 오랫동안 반복한다. 3. 왜 이러는지 이유를 잘 모른다. 4. 사람에 따라서 한계는 더는 계속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뇌에 직면한다입니다. 부모의 업이 나의 업이 되지 않게 자신의 업을 확인하고 뛰어넘는 데 있어 또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업이 관련이 있다는 말이 어쩌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느끼는 스트레스의 근저에는 부모의 업이 숨어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모의 업으로부터 탈출하는 4단계. 1. 부모의 업, 마음버릇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차분히 살펴보겠다는 마음 먹는다. 2. 부모와의 관계가 괴로움의 원인을 자각할 수 있다면 거리를 두기를 고려한다.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자극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3. 그런 다음 자기 내면과 업과 마주한다. 마음 버릇이 나올 때마다 또 버릇이 나왔다고 자각한다. 라벨링. 4. 먹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감각을 사용하는 시간을 늘린다. 사티. 거리두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세상의 독에 물들지 않는다. 바로 탐욕이란 업이 사회에 초래할 귀결입니다. 인류가 떠안고 있는 두 번째 업은 분노입니다.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쾌감을 주는 만큼 많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와 국제관계, 사람들의 말과 행동까지도 망과 망상의 업에 뒤덮이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마음 반응의 총량이 세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독이 늘어나고 있다면 세상 전체의 독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혜가 열린 마음에는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는 마음은 괴롭지 않다. 나와 남의 행복을 모두 바라는 자비심. 새로운 문제에 관해서 올바른 사고법에 따라 답을 냅니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답은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괴로움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사용해 지금 현재를 살아가세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디즘입니다. 망상에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든 일도 없는 철저히 합리적이면서도 세련된 괴로움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지혜의 완성, 자비, 올바른 사고, 올바른 이해, 평정심. 인생의 완성은 지금의 행복에 있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행복을 얻는 거,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최고의 삶입니다. 예전의 삶이 매일 결핍을 느끼고 뭔가를 계속 바라왔다면 지금은 주어진 매일매일 속에서 만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인생은 괴로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곧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방식을 찾았다. 이제 계속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괴로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처럼 주기적으로 디톡스가 필요하다. 무기력,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에 자주 휩싸이는 당신을 위한 마음 수업. 저도 살면서 정말 마음이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디톡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을 가끔씩 꺼내어 읽는 것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